파란색 버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이 우리를 채울 순 없을 거예요. 물이 밖으로 다 튈 테니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10분만 기다리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덩치가 큰 경비원을 마주치게 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린 것만 같아요. 놀랍게도 경비원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지나갈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와 수수께끼 놀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내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면 당신을 보내주고 당신을 봤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께끼는 바로 이거예요. 벽을 통해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물론 답은 창문입니다.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흡혈귀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옆으로 비켜서 여러분을 보내줍니다. 와,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흡혈귀라고요? 소름이 끼치지만 계속해서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또다시 암호가 필요한 문이 나타났네요. 비밀번호는 뭘까요? 또 힌트가 있습니다. OTTFFSSENT 라는 문자열이 써있네요. 각각의 글자는 영어로 된 숫자의 첫 글자입니다. 1은 O, 2는 T, 3는 T, 그러고 나서 4, 5 등등. 마지막은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음 4개는 E, T, T, F, 11, 12, 13, 14이에요. 문이 찰칵하고 열립니다. 그럼 가볼까요? 크고 어두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가득한 양초에서 모든 빛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문이 4개인데 여러분은 어떤 문을 택해야 할지 또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문이 열리고 4명의 사람이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과 10대 소녀 1명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모두 죄수라고 하고 3명은 흡혈귀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을 믿어야 해요. 그 사람만이 촛불의 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으니 흡혈귀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흡혈귀가 여러분을 쫓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달리는 중 그 남자는 자신이 적어도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애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시도만 가능하고 실패하면 24시간 동안 출구가 막힙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로봇이 지키고 있는 다른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봇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비밀번호를 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매번 암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방에 숨어 있을 때 흡혈귀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2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로봇이 12라고 말했고 흡혈귀는 6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 로봇은 6이라고 말했고 뱀파이어는 3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로봇에게 다가가자 로봇은 8이라고 말했고 그는 4라고 대답했지만 로봇은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고 문은 막혀버렸죠.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봇에게 다가갑니다. 로봇이 4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입니다. 규칙은 숫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을 맞췄네요. 로봇이 문을 열고 여러분을 내보냅니다. 또 다른 어두운 방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섰더니 배고픈 개 8마리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테이블 가운데에 고기 케이크가 놓였는데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개들은 닿을 수가 없죠. 이들을 진정시키고 개밥이 되기 전 개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개들에게 케이크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4달러입니다. 헬렌은 수박 값으로 4달러, 오렌지 값으로 1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즉, 레몬이 3달러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레몬이 오렌지보다 더 비싸요.
걱정스러운 아내. 제이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가 병실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침대 옆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제이슨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제이슨이 적어도 일주일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날 전혀 기억 못하면 난 어떡해? 왼쪽에 있는 여자는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돼. 우리 집에 가자.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집에서 더 잘 돌봐줄게. 라고 가운데 있던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화를 냈어요. 이 여자들이 나한테서 자기를 훔치려고 하고 있어. 당장 여기에서 나가요. 제이슨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걱정하는 건 그 여자뿐이에요. 다른 2명은 제이슨을 병원에서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이슨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상속. 짐의 삼촌 아치볼드는 친척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치볼드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유언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몇 년 후 짐은 몇몇 오래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짐이 들고 있던 서류는 삼촌의 유언장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제 돈과 다른 귀중품을 내가 좋아하는 벚나무 바로 아래 그림자가 끝나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걸 파헤치는 사람은 제 후계자가 될 거예요. 짐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거니까요. 그는 삼촌의 호화 빌라로 차를 몰고 가서 벚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짐의 노력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짐의 삼촌이 그의 귀중품을 숨긴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나무는 키가 커졌고 그림자도 더 길어졌겠죠? 누가 가난할까요? 이 2 소녀는 화장을 하고 외출해서 재밌게 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립스틱, 화장품, 옷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소녀 중 1명은 가난해요.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소녀를 자세히 보세요. 전화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백한 복제품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가난은 곧 끝날 거예요. 누구일까요? 마크와 라이자는 2년 동안 사귀어 왔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여자친구의 집에 왔어요. 곧 청혼하려고 했지만 라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마크는 화가 났어요. 다른 남자는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라이자는 남자가 동생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마크는 믿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마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라이자의 애인일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밖은 추워요. 다른 2 남자는 볼과 코가 빨갛습니다. 하지만 3번째 남자는 따뜻한 집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요. 이상한 선택. 매일 마크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의 집 근처에 2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그는 항상 첫 번째 정거장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번째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왜죠?
마크의 집과 기차역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 남자가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돈 문제. 한 악명 높은 범죄자가 부유한 사업가 브라이언을 붙잡아 방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겨둔 돈을 2배로 늘리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5,000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다른 두 버튼은 영원히 문을 잠글 테니까 보라색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의 운을 시험해 보세요. 제시는 형사로 일하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밤늦게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부엌은 난장판이었어요. 누군가 벌써 저녁을 먹은 것 같군요. 초콜릿 파스타 샌드위치.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제시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케이티, 세레나, 한나 모두 숙제를 하나 바쁩니다. 그들은 모두 초콜릿 파스타를 먹은 것을 부인하지만 제시는 그래도 누구의 짓이었는지 알았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제시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부엌을 다시 살펴보면 칼은 초콜릿 파스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를 만든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왼손잡이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한나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하루 종일 헤맵니다. 마침내 해가 질 때 작고 으스스한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마녀가 사는 집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집에 들어가서 이 숲에서 나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게임을 해야 해요. 정답을 맞히면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실수를 한다면 영원히 마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에요. 해외에서 햇볕을 즐기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해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 여러분은 그녀에게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맞힌다면 그러겠다고 승낙합니다. 그녀도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힌트를 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르메니아 2개, 독일 1개, 영국 2개, 터키 1개, 인도 2개, 호주 1개가 있는 곳이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아르메니아 2개는 아르메니아의 첫 두 글자 AR을 뜻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1개는 Germany의 G, 영국 2개는 잉글랜드의 EN, 터키 하나는 터키의 T, 이런 식으로요. 인도의 IN, 호주의 A를 더하면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드나 보군요. 또 다른 숲속을 헤매다가 피크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 마녀들이에요. 들키기 전에 숨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마녀들이 뭘 원할까요? 사실 나쁜 마녀들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8명의 마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999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초는 많은데 케이크가 너무 작다는 건 아니었어요. 마녀들이 가진 마법의 칼은 3번밖에 자를 수 없는데 그들은 케이크를 8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알아낼 수 있나요? 먼저 케이크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르면 4등분이에요. 이제 케이크 가운데로 옆으로 잘라 2겹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모두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헬레나는 마침내 새 기타를 갖게 됐어요. 당장 기타를 연주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야 했어요. 기타를 방에 잠그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기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미있는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장난을 쳤어요. 헬레나는 모두에게 기타에 대해 물었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기타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방을 지나다가 기타를 봤지만 할 일이 많아서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집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래층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헬레나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을 지나가다가 기타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헬레나는 나가면서 방문을 잠궜거든요. 밀러 부인은 집을 나서면서 아들을 위해 식탁에 $100 지폐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그 집에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원사 스티븐, 요리사 빌, 가정부 몰리였어요. 스티브가 그 돈을 받지만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고 절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빌은 아침 내내 부엌에 있었고 돈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몰리는 부엌 창문을 열어야 했지만 돈이 날아갈까봐 걱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 35페이지와 36페이지 사이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몰리가 범인입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이에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 같은 페이지의 양면이거든요. 케빈에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이웃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웃은 케빈의 딸이 완전히 낯선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을 방금 봤다고 했어요. 날이 어두워서 이웃은 어느 딸인지는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딸들에게 밤중에 누가 외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릴리는 저녁 내내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메디슨은 우노를 했다고 했어요. 라일리는 뒷마당 수영장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에바는 자기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케빈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에 해가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72시간 후면 다시 밤이 될 거예요. 방에는 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일어선다면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상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무릎에 앉아 있어요. 한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말했어요. 넌 아주 늦게 왔어. 새벽 3시라니. 그래서 우리 모두 걱정을 했지. 난 그런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딸은 그런 일은 다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미술 전문가가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을 경매해서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 그림을 샀을까요? 비록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그 액자는 아름답고 값비싼 예술품이었어요. 한 길거리 음식 주인은 노점에 핫도그 1개 1.5달러, 핫도그 3개 5달러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3개를 사는 것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표지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죠? 손님들은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핫도그를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3번째 핫도그까지 사서 4.5달러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했죠. 손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핫도그를 많이 팔 수 있었죠. 화재가 났을 때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다발 하나를 화재에서 구하려고 했고 신발끈을 묶으려고 비상구 앞에 웅크렸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비원은 왜 체포됐나요? 모든 비상문은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은 사진 갤러리에 있습니다. 벽을 보고 나서 사진 중 하나가 나머지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너구리, 라마, 축구공, 그리고 풍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른지 알 수 있나요?
라마 사진이에요. 나머지 3개는 영어 이름에 O가 2개씩 있지만 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마당에 물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반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통에서 물을 빼지 않고 누가 옳은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이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통을 기울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통이 반도 차지 않은 것입니다. 바닥이 여전히 물로 덮여 있다면 물이 반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샘과 형인 존은 항상 싸웠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싸움을 막을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면서 종이 한 장 위에 같이 서 있으라고 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두 소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그 종이를 닫힌 문 밑으로 넣고 샘을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 존을 서게 했습니다. 1.6km 길이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한 번에 2300kg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무게의 트럭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트럭은 다리 한가운데 도착하더니 멈춥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트럭 위에 앉습니다. 다리가 무너질까요?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트럭은 다리 중간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트럭 무게는 2300kg 이하일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창밖으로 뭔가를 던지기로 합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며 갑자기 기절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밖에도 그녀를 때릴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자신이 창문 밖으로 던진 바로 그 물건에 맞고 기절했어요. 그건 부메랑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녀의 머리를 때렸죠. 한 방에 두 남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은 심령술사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분 후에 다른 남자가 그의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물론 충격을 받고 걱정이 된 상대 남자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0분) 후 그 남자는 뒤에 누군가가 있는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그 심령술사는 그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 사람은 심령술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고 했는데 사실일 리가 없어요. 3명의 친구 블레어, 클로이 그리고 넬은 하루 종일 마을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발견했는데 아름답지만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그중 한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진을 보고 어느 사진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또 왜 놀랐는지 말해보세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3명의 친구들 말고는 말이죠. 하지만 그 사진에는 3명 모두가 뒤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미셸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방에서 어떤 소녀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랐어요. 매우 궁금해서 그들이 방에서 나간 후 힌트를 찾기 위해 동생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생일 파티에는 3명의 소녀가 있었어요. 제스민, 시드니, 그리고 니콜. 미셸은 즉시 남동생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남동생은 제스민과 사귀고 있습니다. 접시와 포크를 보세요. 포크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제스민만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파멜라는 변호사고 사만다는 기자입니다. 두 여자 중 누가 아이 엄마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배경을 한번 보세요. 사만다 뒤쪽 벽에는 색색의 마카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 엄마가 틀림없어요. 지아나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꺼졌어요.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장갑만 있으면 됐어요. 어두웠고 그녀는 짝이 맞는 장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나는 갈색과 검은색의 두 쌍의 장갑이 있었습니다. 지아나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장갑을 몇 개 집어들고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색깔의 장갑 한 쌍을 가지려면 장갑을 몇 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처음 두 장갑의 색은 다르더라도 세 번째 장갑은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짝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경찰관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강도를 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병원에 들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3명의 병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틀림없이 의사인 척하기 위해 가장한 강도일 거예요. 누군지 알겠어요?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그의 배지를 보세요. 배지에 여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처음 눈에 들어온 가운을 아무거나 집어 입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어요. 베일리가 TV를 보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그녀가 포장해둔 선물을 모두 훔쳐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선물을 훔쳤을까요? 베일리의 아빠였어요. 겨울이고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잔디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미술관에서 몇 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가장 비싼 그림이 없어졌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있었고 형사는 그들을 각각 신문했습니다. 댄스 교사인 제시카는 불이 꺼졌을 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기자인 데릭은 당시 화장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엔지니어인 콜린스는 박물관의 다른 방에서 공룡 화석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콜린스예요. 그곳은 미술관이고 공룡 전시회는 없습니다.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실제로 늑대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늑대로 변합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그냥 의상을 입고 있을 거예요. 에스메는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어요.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돕겠다고 동의했지만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돕겠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마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거예요. 마녀는 사과를 가져다가 끈을 묶어서 들고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끈을 반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는 사과를 만지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렌제리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한 남극 탐험대원이 얼어붙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남자는 세 개의 문과 각각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적힌 쪽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매 초마다 천장에서 날카로운 고드름이 떨어지는 방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남극에 있어요. 거기에는 북극곰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라는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거든요. 노라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곧 그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을 사러 가면서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노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어요. 근처에 다른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케네디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다는 저는 한동안 노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지갑을 보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브리엘라는 교실에 있다가 몇 분 전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죠? 그 형사는 노라가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갑은 노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가 없었어요. 노라가 거짓말했어요. 3명의 여성, 사라, 밀라 그리고 엘리노아는 쇼핑을 갔습니다. 그들 중 2명은 임신했고 1명은 전문 수박 도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는지 알 수 있나요? 밀라예요. 그녀는 힐을 신고 있어요. 임산부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죠. 오로라는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숲에서 긴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보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로라는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로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릴 가장 좋은 사진을 고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중 하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왜 그녀가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오로라는 자신이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스텔라와 아달린은 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달린에게 팔찌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 모두 이 팔찌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스텔라는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팔찌를 빌리곤 했어요. 어느 날 아달린은 집에 와서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텔라는 문을 열고 언니라는 걸 알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후에 아달린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가 이번에는 아달린의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달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 무언가를 기억했고 자신의 팔찌를 되찾았습니다. 팔찌는 어디 있었을까요? 스텔라가 문을 열었을 때 머리를 푼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머리를 묶은 상태였어요. 그 몇 분 동안 스텔라는 머리를 올리고 팔찌를 머리 안에 감췄습니다. 비가 오는 여름밤에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인 스미스 부인이 그녀를 방문했어요. 둘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딸이 파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딸이 밀러 부인의 3 쌍둥이 아들 중 하나를 만났다고 했어요. 밀러 부인이 누구였냐고 물었지만 스미스 부인은 알지 못했어요. 딸이 3 쌍둥이를 구별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들 3명 모두 외출 금지였고 다음 주까지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부인은 누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뭘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화가인 이안이 말했어요. 저녁에 저는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가인 라이언은 저는 하루 종일 안에서 새 곡을 쓰며 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루크는 저는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하루를 독서로 보냈어요 라고 말했고 밀러 부인은 3 아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외출 금지를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